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슈가 몇 가지 있고요. 뉴욕 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다우 나스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불을 통과가 다 됐고 서명도 끝나면서 다시 국채금리, 그러니까 어차피 국채는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발행하니까 금리 변화가 또 시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63%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은 밀리고 그다음에 다우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다우는 32,793? 제가 지난번에 32,800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돌파되면 4,0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 올라가고 2,000포인트 더 남은 거죠. 그게 요 위에요, 요 위에. 그래서 월봉이라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아시겠지만 아직도 두 주하고도 3일이 더 남아있는 상태라서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전에 그 나스닥이 오르고 다우가 멈췄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멈추고 다우가 오르는 그다음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12,800에서 멈추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 뭐 매일 중요하지만 오늘 밤 미국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경기 민감주였던 보잉이 막 뛰는 모습이 있어요. 보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봉으로 120주선까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지금 뭐 약간 오르는, 약간 흔들리고 오르고 뭐 반복하고 있지만 고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경기 민감주의 보잉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민감주에서 또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연 6조엔 ETF 매입을 했어요. 근데 하한선을 없앨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양이 후퇴되는 거죠. ETF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일본에서 그 제로 금리를 하고도 도저히 안 되니까 구로다 총재가 ETF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샀냐면 7년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누가 올렸다? 일본 정부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버블이 생기라고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버블이 생기면은 이익이라도 좋은데 만약에 버블이 꺼지면 적자가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에 사실상 중단을 합니다. 근데 ETF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8일하고 19일 날 그 BOJ 회의에서 어떤 그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요 2천억엔씩 샀습니다. 2천억 2천억이니까 N이잖아요. 곱하기 10을 하면은 2조, 하루에 2조씩 ETF를 사던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좀 버거운 거죠. 버겁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경기 부양이 후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일본 G2였어요. 지금은 누가 G2가 누구죠? 중국이에요. 일본이 후퇴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 모습이 있나 한번 봤어요. 근데 중국도 주말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 제가 그건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이제 부양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기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중국에서 뭐냐면 부채 증가율이 높아져 갔어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중국 사실은 그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조 9천억 불 정도 하고 3조 달러 정도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1조 9천억 불에도 시장 지금 대단한데 3조 불까지 하는데도 시장이 안 움직이네?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 막상
통과되니까 그때부터 약 4거래일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미국이. 추가로 더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에 대해서 옐런하고 제롬 파월과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완전 고용에서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은 미국의 부양책이 마지막 부양책이 아니었을까. 물론 뭐 시장 세간에서는 뭐 미국이 3조 달러 더 할 수 있다 이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경기 부양이 후퇴되는 모습이 여타 국가에서 뭐 그래서 뭐 비중이 없는 나라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있다면 이것도 시장에 오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그래서 그랬나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봉은 별게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부터 계속 밀렸어요. 3730일부터 약 3300, 약 한 400포인트 정도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니케이도 일본 보시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2월 16일, 2월 16일부터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은 어때요? 그때 2월 18일 거의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월 달에 ETF, 일본에서 ETF가 아예 중단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또 중국에서 자꾸 뭐 얼마 전에 2월 달에도 계속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느낌, 막 그런 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부양책을 약간 줄이는 과정인 게 뭐 맞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다. 물론 향후 시장은 봐야 돼요. 봐야 되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단한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오늘 들었어요. 왜냐하면 29년 동안 단 한 번도 타이틀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그 미 마이크론에 역전당했다고 하죠. 4세대 D램도 역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2위와 기술 격차가 이 이전까지는 2년이었답니다. 2년. 근데 지금은 제로랍니다. 제로. 그러니까 다 추월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뉴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옥중 경영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조만간 결정 난다고 하는데 준법위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실제 주가도 지금 삼성전자 혼자서 방어가 어마어마해요. 오죽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아져 갖고 그 야간 선물 CME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30% 이상 한 종목이 30% 이상을 시가총액 가지게 되면 그 주가 산정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CME 중지가 됐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계속 오르니까 아직까지 중지. 원래는 한 달인가 정도 중지했다가 다시 시가총액 내려오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입지가 굉장히 큰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차트상으로는 지금 딱 코스피와 같아요. 그죠? 코스피와 같아요. 코스피 차트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수급으로 한번 가보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외국인이 810만 주 샀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정말 이 추세적 매도를 하던 그 외국인인지 다른 외국인지를 한번 구분을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이슈가 주말에 나왔거든요. 주말에 나왔으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는 상당히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겼다? 이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런 이슈가 주말에 나왔는데도 일단 지난주 그 목금에 외국인들은 810만 주 정도로 샀다라는 거. 800 거의 20만 주 샀어요. 그럼 이 물량이 요 근래 추세적으로 매도했던 외인들의 물량이냐 중간중간에 들어왔던 그 외국인의 물량이냐 이 싸움이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자별로 보시면은 요거죠. 요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 두 개, 삼성전자죠. 3거래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코스피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외국인이 샀다, 여기는 팔았다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를 날리려면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가 다 매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체 매수 끌어내면 약 8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조 정도 들어왔으니까 6조 정도가 남았어요. 그걸 다시 매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외국인 추세로 들어온 거라면 계속 들어와야 될 거다. 계속 들어와서 6조 이상을 사야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3조 6천억 들어왔잖아요. 3,600억. 근데 이것도 역시 기간별로 12월 28일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12월 28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12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6조 3천억 아직도 매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으로 6조 3천억이거든요. 양쪽으로 지금 들어와야 될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선선물 수급상으로 보면 지금 외인들의 지금 그 3일 들어온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수급의 전체 규모가 되게 중요할 거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서 사실은 그 역외환율에서 좀 올랐어요. 역외환율에서 지금 환율에서 보시면 지난주에 얼마에 끝나면 1133원 80전에 끝나는데, 역외환율에서 1140원까지 갔었고 1136원 80전인가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오늘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혼주세를 끝나서 다우가 상승해서 끝났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발 부양책이지만 G2, G3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기 부양을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삼성전자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시고요. 승리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